자,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요, 무려 2000년의 시간을 넘나드는 아주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대 제국의 몰락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 세상의 미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흥미로운 흐름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역사 속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게 또 오늘날 우리 현실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이 작은 은화, 로마 제국의 표준 화폐였던 데나리우스에서 시작하죠. 거의 450년간 사용됐으니까 말하자면 그 시대의 달러였던 셈입니다. 그러니까 제국이 한창 잘 나갈 때는요, 이 동전이 거의 순은이었어요. 경제가 안정됐다는 상징이었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계속되는 전쟁, 또 황제들의 사치스러운 씀씀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동전 속 은의 함량을 계속 줄여나간 거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화폐 가치가 그냥 종이 조각 수준으로 떨어지니까 초인플레이션이 닥쳤고 당연히 제국에 대한 믿음도 사라졌죠. 멸망이 빨라진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던져봐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로마 이야기가 지금 우리한테 왜 중요하냐,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아주 기본적인 개념 하나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돈과 자본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자, 먼저 돈, 그러니까 머니부터 보죠. 이건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매일 쓰는 거잖아요. 빵을 사든 커피를 마시든 뭔가를 소비하기 위한 도구, 딱 거기까지입니다. 쓰고 나면 그 역할은 끝나는 거죠. 그런데 자본, 캐피털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건 그냥 쓰는 돈이 아니에요. 일종의 미션을 가진 돈이라고 할 수 있죠. 더 많은 가치, 더 많은 부를 만들어내기 위해 투입되는 돈. 그게 바로 자본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우리 자본주의 경제가 굴러가는 핵심 원리를 딱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자본이 씨앗이라면 신용은 그 씨앗이 자라날 땅을 어마어마하게 넓혀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부작용.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가만히 들고 있는 내 현금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부자는 현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자본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이런 화폐 가치의 붕괴를 막으려고 사람들이 머리를 썼습니다. 돈의 가치를 뭔가 실체가 있고 손에 잡히는 것에 묶어두려고 했던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금이었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는 약속을 합니다. 미국 달러를 금에 고정시키기로요. 이게 바로 근본위제죠. 그런데 1971년에 이 약속이 깨져버립니다.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그냥 약속만 바꾼 게 아니라 실제로 돈에서 그 증거가 사라졌어요. 보세요. 예전 지폐에는 분명히 금으로 바꿔준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싹 사라진 겁니다. 이때부터 달러는 오직 미국을 믿어라 라는 그 신뢰 하나만으로 가치가 유지되는 이른바 명목화폐가 된 거죠. 아니, 그럼 금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달러가 망하지 않았을까요? 이상하잖아요. 그 해답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검은 황금, 석이었죠. 미국이 진짜 기가 막힌 수를 둡니다. 지정학적인 판을 완전히 뒤흔드는 한 수였죠. 사우디아라비아를 군사적으로 지켜주는 대신 앞으로 석유 팔 때는 무조건 달러로만 받아라고 약속을 받아댄 겁니다. 바로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산업국가는 석유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석유를 사려면 뭘 먼저 사야 하죠? 그렇죠. 바로 달러입니다.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마르지 않는 셈처럼 영원히 생겨난 거예요. 거의 50년 동안 달러의 가치를 떠받쳐온 거대한 기둥이 된 거죠. 심지어 사우디가 이렇게 번 돈은 다시 미국 자산에 투자되면서 이 시스템은 더욱더 단단해졌고요. 자,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단단해 보였던 시스템이 마치 고대 로마처럼 서서히 균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신뢰에만 기반한 화폐 시스템의 특징이 뭐냐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돈을 그냥 찍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M2 통화량, 그러니까 시중에 풀린 돈의 총량이 최근 몇 년 새 거의 수직으로 치솟고 있죠. 이건 정말 전례 없는 일입니다. 이게 뭐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얘기입니다.
이 헤드라인 좀 보세요. 시중 통화량 사상 최대. 이게 우리한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너무나 명확하죠. 4,430조 원. 저 헤드라인 뒤에 있는 실제 숫자입니다. 우리 경제에 지금 이만큼의 돈이 풀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돈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가진 저축의 가치를 갉아먹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바로 이 시스템이 세계 권력의 중심이었습니다. 달러와 석유라는 물리적인 자원에 단단히 묶여 있던 그런 시대였죠. 하지만 이제 보세요. 바로 그 시스템의 심장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전 2030 같은 거대한 프로젝트를 통해서요. 자신들의 막대한 오일머니를 이제는 데이터, 인공지능, 첨단 기술 같은 21세기의 새로운 자산으로 빠르게 옮기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가치를 매기는 기준, 그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의 금이나 석유 같은 유형 자산에서 이제는 데이터, 에너지, 그리고 AI를 돌리는 컴퓨팅 파워 같은 무형 자산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야기의 처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로마의 은하가 구리로 변질되면서 제국이 무너졌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화폐의 가치를 보증하는 그 기준 자체가 완전히 재정의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에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